민재는 눈을 감았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을 깨웠다. 지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다. 친구의 필체였다. 민재야. 제발 아빠를 도와줘. 너 말고 믿을 사람이 없어. 그 한 줄이 민재의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재는 26세. 평범한 서울 청년이었다. 그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매일 아침 손님들의 미소와 커피향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었다. 사랑. 그리고 정체성.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게이로서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았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아침, 민재는 지훈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망설였다. 지훈은 민재의 오랜 친구였다. 23세. 밝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지훈은 민재와는 달리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당당히 살아갔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평소의 밝은 지훈이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위험해. 제발 도와줘. 너만 믿을 수 있어. 민재는 지훈의 아버지 김석호를 떠올렸다. 50대 중반의 그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민재는 몇 년 전 지훈의 집에서 석호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방을 압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지훈은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저 그들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재는 전화기를 들었지만 지훈의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결국 코트를 걸치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눈 쌓인 골목을 지나며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다. 지훈의 아버지가 위험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훈의 집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다. 낡은 한옥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야. 와줘서 고마워.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 아빠가 왜 위험해? 민재는 다급히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빠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어. 돈 때문이야. 그리고 나 때문이야.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너 때문이라고.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내 정체성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아빠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훈의 성적 지향이 협박의 도구가 됐다니.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말해줘. 전부 다.
내가 도울게. 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 석호는 지훈이 게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지훈이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연인, 혁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석호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석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 박준영이 그 사실을 알아챘고 이를 빌미로 석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준영이 아빠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돈을 안 주면 내 정체성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어. 아빠는 나를 보호하려고 돈을 줬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는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어. 아빠가 버틸 수 없을 거야. 민재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 자식,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만나겠어.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민재야. 박준영은 그냥 협박꾼이 아니야.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민재는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사건이 단순한 협박 이상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훈을 다독이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내 아빠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절박한 얼굴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박준영이라는 자는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박준영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석호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중간 관리자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행적이 묘하게 흐릿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노린 협박이 아님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민재는 지훈과 함께 박준영을 만나기로 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재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박준영이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한 바를 찾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박준영은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박준영 씨. 민재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준영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누구지? 김석호 씨 아들 친구입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영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젊은 친구가 용감하네. 하지만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석호 씨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준영은 잔을 내려놓으며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도 그 애처럼 특별한 내지.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영의 눈빛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비밀까지 알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지훈과 석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의 중심에 얽혀 있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발을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민재야. 미안해. 널 끌어들였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나도 이 싸움에 이유가 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로 이어질 터였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골목을 빠져나왔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준영의 말. 그 날카로운 눈빛이 민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도 그 애처럼 특별한 애지.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민재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늘 조심해왔지만 준영의 눈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민재야.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응. 괜찮아.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폭풍 속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 싸움에 휘말리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어쩔 건지 말해줘. 준영이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더 큰 뭔가. 지호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준영은 아빠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아빠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한 프로젝트. 그게 깨끗하지 않은 돈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라. 민재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정확히 몰라. 하지만 준영이 그 자료를 가지고 아빠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내 정체성은 그냥 핑계일 뿐인지도 몰라.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나를 보호하려고 돈을 줬지만 준영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가 최근에 이상 행동을 보였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김석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이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이 지훈과 어떻게 연결된단 말인가? 그는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일단 내 아빠를 만나야겠어. 직접 얘기해야 해. 다음 날 민재와 지훈은 부산으로 향했다. 석호의 회사는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빌딩은 현대적이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민재는 로비에서 석호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지호는 옆에서 계속 전화기를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올 거야. 약속했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잠시 후 석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피곤한 표정이 그의 고단함을 드러냈다. 민재. 오랜만이구나. 석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가 너한테 다 말했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지훈이가 걱정돼서 왔어요. 박준영이 협박하고 있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석호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준영은 내 회사의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이용하려는 거지. 민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석호는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고 지온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준영의 손에 들어갔다. 준영은 그 증거를 가지고 날 무너뜨리려 해. 그리고 지훈이를 빌미로 삼은 거야. 지훈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그게 사실이야. 석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훈아. 널 지키고 싶었어. 민재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느끼며 말했다. 아저씨. 준영을 막아야 해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되찾아야죠. 석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쉽지 않아. 준영은 혼자가 아니야.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 민재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포기할 순 없어요. 그날 밤 민재와 지훈은 부산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널 왜 믿는 줄 알아? 넌 언제나 날 이해해줬어. 내가 나인 걸 받아줬지. 민재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도 날 이해해줬잖아. 우린 서로에게 그런 존재야. 그 순간 민재는 지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친구 이상의 감정.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내일 준영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해. 다음 날 그들은 준영의 사무실로 향했다. 준영은 예상대로 그들을 비웃으며 맞이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석호는 이미 끝났어. 민재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다. 증거를 넘겨. 더 이상 지훈이를 괴롭히지 마. 준영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그건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 그리고 너. 민재 맞지?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비밀도 곧 세상에 알려질 테니까. 그 말에 민재는 숨이 막혔다. 준영은 정말로 그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자. 여긴 더 이상 의미 없어. 하지만 지훈은 멈춰 서서 준영을 노려봤다. 내 아빠를 건드리면? 너도 가만 안 둬. 준영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민재와 지훈은 사무실을 나와 해운대 해변으로 걸어갔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민재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이겨낼 거야.
약속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지훈의 아버지를 구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해운대의 바다는 차갑고 고요했다. 민재는 지훈과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준영의 협박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민재와 지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야. 내가 널 위험에 빠뜨렸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만해. 내가 여기 있는 건 내 선택이야.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준영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왔다.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지훈은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갔다. 민재는 그 용기에 늘 감탄했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우린 뭘 해야 할까? 지훈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준영의 약점을 찾아야 해. 그가 가진 증거를 되찾거나 그의 뒤에 있는 세력을 알아내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준영과 자주 만난 장소가 있어. 부산 외곽의 창고.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지도 몰라.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창고로 향했다. 부산 외곽의 낡은 공단지대에 위치한 창고는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철문과 먼지 쌓인 창문이 그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심해. 뭔가 잘못되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만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 창고 안은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떠돌았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서류 상자와 먼지 쌓인 기계들 사이로 민재는 작은 사무실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이거야. 지훈이 낮게 외쳤다. 그는 USB를 집어 들었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두 명의 덩치 큰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민재는 지훈을 뒤로 밀며 말했다. 우린 그냥 아저씨를 도우려는 거예요. 준영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도와? 너희가 뭘 안다고. 그 USB는 내 거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큰 실수를 했어.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지훈을 보호해야 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협박을 멈추는 거야. 증거를 돌려줘. 준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석호는 이미 내 손아귀에 있어. 그리고 너. 민재.
내 비밀도 곧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 말에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쳐. 내가 막을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가야 해. 하지만 준영의 부하들이 다가오자 민재는 지훈을 밀쳐내고 문으로 달렸다. 그들은 간신히 창고를 빠져나왔지만 USB는 준영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훈은 좌절한 얼굴로 말했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린 아직 포기 안 했어. 준영이 그 USB를 왜 그렇게 지키는지 알아내야 해. 그들은 USB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석호의 비밀. 그리고 지훈의 삶을 뒤흔들 열쇠라는 건 분명했다. 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준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준영이 최근 몇 년간 석호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부산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관되어 있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협박을 넘어 더 큰 이해관계와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민재와 지훈은 석호를 다시 만났다. 석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창고에 갔었다니? 위험했어. 준영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그는 내 회사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민재는 단호하게 물었다. 그 세력이 누구죠? 아저씨. 이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석호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부산의 한 정치인. 최태민. 그는 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벌였어. 그리고 준영은 그의 앞잡이야. 민재와 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의 비밀을 넘어 부산의 권력 구조와 얽혀 있었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린 이걸 끝낼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민재야. 그들은 최태민이라는 이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산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겉으로는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그의 뒤에는 수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 민재와 지훈은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민재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해. 너도 알지. 지훈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알아. 그리고 너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그들의 손이 다시 스쳤다. 민재는 그 따뜻함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민재와 지훈은 부산의 한 카페에 앉아 최태민에 대한 자료를 훑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의 정치 경력과 최근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가득했다.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최태민이 준영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직접 건드릴 순 없어. 하지만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비리가 담긴 증거가 필요해. USB에 그게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다시 창고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엔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민재는 지훈의 연극 동아리 친구인 혁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혁수는 24세. 활기찬 성격의 한국인 청년으로 지훈의 연인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듣고 흔쾌히 돕겠다고 나섰다. 내가 창고 근처에서 망을 볼게. 너희는 안으로 들어가. 민재는 혁수의 자신감에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혁수야. 하지만 조심해. 혁수는 윙크하며 말했다. 걱정 마. 나 연극 배우야. 위장술은 자신 있어.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창고로 향했다. 혁수는 창고 근처에서 망을 보며 민재와 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준영이 없었지만 창고 안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재는 긴장하며 지훈에게 속삭였다. 카메라를 피해. 저쪽 책상으로 가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책상에 다가가 USB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USB가 없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암호로 잠긴 노트북을 발견했다. 이거야. 지훈이 속삭였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을 거야. 민재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빨리 나가자.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들이 창고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준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최태민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들과 함께였다. 너희 정말 끈질기네. 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지훈을 뒤로 밀며 말했다. 도망쳐. 내가 시간을 끌게.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재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노트북을 들고 뛰쳐나갔다. 민재는 준영과 마주하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도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야. 준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최태민은 너희 같은 애들 따위는 짓밟을 수 있어. 그 순간 혁수가 창고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엎으며 소리쳤다. 여기 불났어. 그의 연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준영의 부하들이 잠시 혼란에 빠졌다. 민재는 그 틈을 타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간신히 혁수의 차에 올라탔다. 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연극 동아리에서 배운 게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지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고마워. 혁수야. 그리고 민재. 너 진짜 대단해. 민재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은 노트북을 손에 넣었지만 아직 암호를 풀어야 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민재의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열어보았다.
암호를 풀기 위해 그들은 지훈의 연극 동아리 친구 중 해킹에 능한 은지를 불렀다. 은지는 22세.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이거 꽤 복잡한 암호야. 하지만 내가 풀어볼게.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은지는 암호를 풀었다. 노트북에는 최태민과 석호의 회사 간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훈의 정체성을 협박도구로 사용한 준영의 이메일도 있었다. 민재는 자료를 훑으며 말했다. 이걸로 최태민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아저씨도 위험해질 거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아빠를 망칠 수도 있어.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해. 아저씨를 지키면서 최태민과 준영을 막아야 해. 그들은 석호를 다시 만나 이 모든 것을 공유했다. 석호는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싸울 줄은 몰랐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 우린 가족이 아니지만 지훈이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을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먼저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최태민과 맞설게. 하지만 너희는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걱정 마세요. 우린 끝까지 갈 겁니다. 그들은 최태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재와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민재의 작은 아파트는 전략회의의 본부가 되었다. 탁자 위에는 노트북, 서류 더미, 그리고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민재, 지훈, 혁수, 그리고 은지는 최태민을 무너뜨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은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 자료를 언론에 넘기면 최태민은 끝장이야. 하지만 아저씨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석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질게.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포기하지 않을게. 민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를 구하려는 이 싸움이 동시에 그들 모두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은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을까? 아저씨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내가 아는 언론사 기자가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들은 자료를 정리해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태민의 세력이 그들을 눈치챘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아파트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해 말했다. 조심해. 누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 지훈은 다급히 대답했다. 민재야. 너도 조심해.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꼭 행복해야 해. 지훈은 곧바로 전화했다. 무슨 소리야?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 약속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지훈을 향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게이로서 사랑을 고백하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그는 지훈의 행복을 빌며 이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언론사에 자료를 넘겼다. 은지의 친구인 기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최태민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 최태민의 부하들이 그들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문을 열어. 거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민재는 지훈과 혁수를 숨기고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최태민이 보냈어. 자료를 내놔.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민재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다. 그 순간 혁수가 창문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경찰 불러. 민재와 지훈은 혁수를 따라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골목을 달리며 경찰서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잡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최태민과 준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불안했다. 최태민은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민재야. 며칠 후 기사가 터졌다. 최태민의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부산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불법 자금 흐름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준영은 체포되었고 최태민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석호도 연루된 혐의로 소환되었다. 지호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 내가. 석호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난 너를 지킬 거야.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이겨냈어. 이제 새 시작이야? 지훈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들은 최태민의 세력과 싸우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지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훈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최태민의 비리 폭로 기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의 이름이 화제였다. 하지만 민재와 지훈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다. 석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회사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아빠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 지호는 민재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민재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저씨는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린 끝까지 함께할 거야. 석호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재와 지호는 법정에 나란히 앉아 석호를 응원했다. 석호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최태민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진심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판사는 석호에게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감옥은 면했지만 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나도 도울게. 석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지훈아. 그리고 민재. 너도 고맙다. 재판이 끝난 후 민재와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훈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넌 왜 이렇게까지 날 도운 거야? 민재는 망설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수많은 말이 맴돌았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 말했다. 지훈아. 넌 내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민재야. 나도 너한테 끌렸어. 하지만 난 혁수랑.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 넌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도 행복해야 해. 넌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충분했다. 민재는 그날 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훈과의 싸움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몇 달 후, 지훈은 연극 무대에서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의 공연을 보러 갔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지훈을 보며 민재는 가슴이 벅찼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민재는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다. 게이로서의 삶, 사랑,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지훈과 함께했던 이 싸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민재는 자신의 첫 에세이 원고를 완성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나의 진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지훈과의 우정, 그리고 그들의 싸움을 솔직히 썼다. 원고를 읽으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지훈은 민재의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이건 정말 대단해. 너 꼭 출간해야 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용기를 낸 거야. 고마워. 지훈아.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석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했다. 지훈은 연극 무대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배우가 되어갔다. 혁수는 지훈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민재와 지훈은 다시 홍대의 그 골목에서 만났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야, 넌 이제 두려워하지 않지? 지훈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여. 그리고 너 덕분에 더 강해졌어. 지훈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언제나 서로의 힘이 될 거야. 그들은 눈 쌓인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따뜻하게 퍼졌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고 협박을 막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고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민재의 에세이는 결국 출간되었다. 책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특히 젊은 르크 플러스 커뮤니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 혁수, 은지, 그리고 석호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아직 사랑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 자신만의 사랑을 만날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